이게 지금 건물이냐? 이게 지금 건물이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충분히 수익이 있지 않을까. 자, 이게 법정지상권의 문제입니다. 하나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남한강, 북한강 그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짓다가 그만둔 이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땅이 경매 나온 게 아니고 건물이 경매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무조건 낙찰받지 말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이 법정지상권이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철거 대상이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지료는 줘야 되고 언젠가는 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미완성의 건물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또 유치권의 문제도 있거든요. 건물을 내가 사니까 저기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패스. 반대쪽이라면 토지만 나왔다면 낙찰 받아도 되겠죠. 싸다면 그 금액은 3,500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면 일단 낙찰을 받고 물론 법정지상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유치권이 지금 주장하잖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철거 대상이면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얘기는 철거 대상이잖아요. 철거 대상이면 이 유치권은 사실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인데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철거시키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유치권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반대인 경우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주택만 경매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고향 물건인데요. 제 고향이라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310평인데 도시개발진흥이고 바닷가입니다. 짓다 말았죠? 아래층에 1층 지어놨어요. 그리고 더 높게 지으려고 지금 철근위로 올라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조금 공부가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원래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인의 소유였던 이게 중요하죠. 요 얘기죠.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 거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 건데 경매든 매매든 공매든 이게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30년간 성립하는 건데 그게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그게 무허가든 불법이든 그 상관없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읽은 이유는 이게 지금 건물이냐? 이게 지금 건물이냐? 우리가 지금 법정지상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지금 토지를 낙찰받는데 이 남은 게 건물이냐 이거죠. 그럼 건물은 뭐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건물은 최소한 벽이 있나요? 지붕 있나요? 벽, 기둥, 지붕이 있어야 돼요. 기둥만 있죠. 이게 건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정상권의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낙찰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 철거해도 되나? 철거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미 여기가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기록에 보면 2020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대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허가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 건축 허가를 못 받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허가가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내한테 넘어오나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 건축 허가를 쉽게 안 넘겨주려고 할 상대방 뭔가 대가를 요구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또 공부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원래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행 안 하면 허가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죽이면 새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면 새로 못 내요. 넘겨받든지 해야 되거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공부해야 돼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지은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일부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가권도 넘겨라.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직은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 고민할 건 아니고, 나중에 경매에 좀 익숙해지면 결국은 이런 땅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런 물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다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임대차보법이 뭔지를 얘기했고, 그중에서 양력 있는 임차인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그중에 가짜를 잡을 경우 특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경우 지워지고 어떤 경우 살아남는지, 살아남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가등기나 뭐 전세권 같은 경우 지워질 때도 있다는 거, 가처분조차도 지워질 때가 있다는 거, 이 선순위 권리는 공부를 따로 더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잘하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오랫동안 애를 먹는 경우도. 애를 한번 먹어봤어요. 가등기 때문에. 가등기를 안 지우고 그냥 놔놨다가 나중에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특수물건이라 그래서 이 부분만 파고들었을 때 또 특별한 수익이 나거든요. 특히 유치권. 여기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따로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는 집에 가셔서 꼭 동영상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 스터디는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